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시간 이제 과세 표준 마지막 시간이네요.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기본 이론 시간에 좀 여기가를 좀 많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 갖고 한번 차분차분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파트가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까지는 이렇게 보셨고, 이제 양도 차익 계산하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얼마다. 이것만 계산 제대로 하면 이거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니까 요거까지 판단을 좀 힘여 있게 하시면은 어떤 양도세 계산이라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2단계, 3단계 절차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가로로 한번 써볼게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러고 나서 뭐를 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나오는 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근데 올해요.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무조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부터 개정된 게 있거든요. 개정된 부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반드시 돼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양도 차익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떤가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거기에 의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를 읽어보면 자산의 양도 차익 중 장기 보유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이익 부분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즉 장기 보유 자산의 양도소득이 단기 보유 자산의 양도소득보다 소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이다. 따라서 물적 공제로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 분에 대한 공제다라는 거죠. 적용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이야. 아하, 몇 분이래요. 근데 오래 갖고 있어도 토지 또 건물, 토지 건물, 거기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일한 토지 또는 건물에 따른 자산, 뭐는 제외예요? 미등기 양도 자산은 제외. 미등기 양도는 다 제외예요. 이것도 제외. 하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두 번째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대요. 3년 이상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및 조합원 입주권. 또 뭐까지도 조합원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도 받는다. 다만 가로 안의 내용이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내가 어느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갖고 있었던 보유 기간이 있잖아요. 갖고 있다가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조합원 입주권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그 밑에 가로 안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세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 인가 전
토지분 및 건축 건물분이 양도 차익으로 한정. 쉽게 이거예요. 내가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부동산 다 허물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때 지금 입주권이에요. 이때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이때 양도를 했다. 양도를 했으면은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 건물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공제는 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도 해준다는 얘기는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이렇게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정하는가 보면요. 요렇게 보유기간만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가로 안에 내용이 그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및 건물분이 양도 차익으로 한정. 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과세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깊이보다는 요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예요. 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부터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래요? 3년 이상이래요. 3년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적공제래요. 물적공제다. 물적공제는요, 물건이 오래 갖고, 이런 것들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뭐래요? 물가 상승분 화폐가치 하락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요, 뭐라고 그러는가 보면요. 내가 토지를 2개를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이것도 오래 갖고 있고 이것도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둘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자산별 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산별 공제다. 자산별 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산별 공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도 차익에서요. 공제율은 어떤가 보면 얼만큼 하는가 보면요. 여기 곱하기 공제율이에요. 공제율인데 뭐에다가 곱해라?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제율은요. 그 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311쪽 맨 하단 보면 토지와 건물의 경우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기간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게 3년 이상 4년 미만이란 몇 프로? 10%. 그 다음에 4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되면 3%를 곱하면 돼요. 3을. 그러면 3은 12.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또 3%니까 3% 곱하니까 15% 되죠. 다 그래서 하는데 10년 이상은 몇 프로다? 30%. 뭐의 양도 차익에. 3%예요. 3, 3은 10, 3, 4, 12. 그렇죠? 3, 6, 18. 다 정해져 있다. 근데 구구단은 3, 3은 뭐예요? 10으로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3, 3, 10이고. 그런데 공제율을 또 다음 장에 보면 표가 2가 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제율이 1년에 8%씩. 그래서 3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 8이 24. 그렇죠? 8단을 외우셔야 돼. 여기는 일반 토지 건물은 뭐고요? 3단만 외우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계산이 나와 있네요. 보유기간 계산. 일반적인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으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3년 이상. 3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근데 10년 이상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래요. 왜? 10년 넘어봤자 30%, 80% 끝이야.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1세대 1주택인데 무슨 2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 안 내요. 아저씨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장기보유특권 3년. 이거는요. 장기보유특권이 1세대 1주택은 아주 무섭게 되죠.
양도 차익의 몇 프로까지 해주겠대? 장기보유특공제 80%. 이거는요, 진짜 있는 분들,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요. 고가주택도 실제 거래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장기보유특 9억 초과분에서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때 장기보유특공제를 80%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법을 만들 때 부자들이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부자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장기보유특공제를 몇 프로 해주겠다? 8%, 연에 8%씩 해주겠다. 누구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갖고 있으면은요, 안 살아도 돼.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 안 내요. 1억짜리를 샀다가 9억이 됐다. 팔아도 세금 한 푼도 안 내. 2년만 넘어서 팔면. 그런데 9억을 넘는다면, 즉 10억이 됐다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 게 아니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 1억에 대해서만 낸다는 1억에 대해서만 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보유기간은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양도 1이죠. 보유기간은 당연히 그렇고, 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이 2월과 세인 경우, 요거는 뒤에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이 2월과 세인 경우에는 뭐가 있는가 보면요, 남편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한다든지 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짜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러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 절세된다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산을 너 증여할게 말로만 증여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팔아서 돈은 자기가 챙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했다면 5년간은 증여 안 한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 5년간은 증여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그 5년 내에 판다면 증여한 자의 보유기간과 받은 자의 보유기간을 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고, 상속재산은요, 볼게요. 상속해 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환한 경우, 그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환한 경우 당해자산이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적용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은, 즉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즉 상속 개시일이죠. 돌아가신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이 보유기간은 쳐주지를 않아요.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보유기간으로 봐줘요. 그런데 우리 세율을 적용을 할 때, 다음 단원이 세율 단원이죠.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도 합해서,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이 1년 갖고 있고 상속인이 1년 6개월을 갖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세율 적용할 때는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죠. 돌아가신 분이 10년 갖고 있고 상속인이 2년을 갖고 있다 팔았다. 그럼 총 합하면 12년이잖아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는 몇 년만? 2년만 갖고 있던 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요. 이제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지금 출제 하나 된다고 했던 게 뭔가 하면요, 작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해주는데 내가 비사업용 토지를 10년을 갖고 있었다. 10년을 갖고 있다. 올해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아요. 내년에 팔아도 못 받아요. 내후년에 팔아도 못 받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갖고 있는 걸로 쳐요. 비사업용 토지는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비사업용 토지는요,
시골에 임야가 있다, 논이 있다, 밭이 있다, 이런 것들. 내가 직접 관리 안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시골에 임야 있는 거 있죠. 비사업용 토지예요. 농지 상속받은 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뭐예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거 비사업용 토지 안 되려면요, 내가 임야 있으면 임야 있는데 동네에 가서, 또 전답이라면 그 동네에 또 역시 가서 2년 이상 농사짓다 팔든지, 2년 이상 임야 있는 동네에 살다가 팔아야지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에요. 비사업용 토지 아니에요.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하겠다?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2016, 17, 18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갖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올해부터 기산돼서 그 기간이 쌓여. 안 해주지는 않는다. 단 보유기간 계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로 하겠다? 양도일까지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1년에 8%씩 하잖아요.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는 일반 토지 건물하고 똑같아서 연에 3%씩이에요. 앞에 표 1에서 본 것과 같이.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그러면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것은 뭐뿐인가 보면요, 미등기 양도는 안 해준다. 미등기 양도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양도소 기본공제도 안 돼요. 이거는요. 기본공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양도 차이. 근데 이거는 우리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건너뛰자고요. 아니, 앞으로도 수업은 안 할 거고 이거는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는 보셨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계산이 있어요. 계산 보면은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먼저 정리할게요. 여기는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모든 양도자산을 해준다. 그러면 주식 등을 팔든 파생 상품을 등을 팔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든 전부 다 해주겠다는 기본공제. 그 다음에 이건 보유기간 무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인적공제다. 사람이 고생을 했다고 해서 기본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왜? 다리품 팔았기 때문에 해준다. 인적공제인데 이것은요, 소득별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 소득별이라는 것은요, 우리 양도소득은 세 가지로 나눠요.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과 파생 상품 등의 소득,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소득별로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세 가지로. 그럼 부동산 등 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까지를 부동산 등으로 보고, 또 주식 등이 있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등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여기마다 250만원, 250만원 해주는데, 소득별 공제를 할 때 이것은 연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연간 250만원씩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가장 먼저 파는 거 250만원 공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토지를 팔죠. 토지를 팔면 250만원 공제해줘요. 근데 그 다음번에 팔 때는 안 돼. 그래서 1월 1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먼저 파는 것은 250만 원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부동산 등도 팔고 주식 등도 팔고 파생상품 등도 팔았다면 각각 250만 원씩. 최고로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한도에 1년 한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동산 2개를 파는데 머리를 잘 쓰면 그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 2개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하나는 올해 팔고 하나는 내년에 팔고. 그러면 기본공제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고. 또 뒤에 가면 또 하나 나오는데 1년에 2개 이상 팔면 뭐를 하게 돼 있는가 보군요. 합해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합산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해를 바꿔가면서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고 연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파생 상품 1, 2, 3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 2, 3은요. 기본 공제가 250만 원 되고 여기도 250만 원 되고 여기도 25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는가 보면은 그 다음 장에 잠깐 한번 넘겨가서 보시면은 결손금 통산 배제라는 게 있죠. 결손금 통산 배제. 그거 한번 보세요. 1번에 나와 있는 게 양도 소득 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결손금 통산을 배제한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1번이 부동산 등이죠. 이 부동산 등은 뭐래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있어요. 우리 1년치는 전부 다 합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럴까요? 여기는 뭐예요? 주식 등이죠. 이거는 여기는 파생상품 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개인이 팔았는데 이거를 팔아서 1억이 남았어요. 또 이거를 팔았는데 5천만 원이 손해를 봤어요. 같은 해에 이거 팔아서는 1억 남고 이거 팔아서는 5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버는 건 얼마예요? 5천 버는 거잖아요. 이것은 합해서 계산을 해라. 합해서 계산을 해요. 합해서 계산을 하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5천만 원 남는 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결손금 통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식에서 5천만 원 손해봤어. 파생 상품에서 5천만 원 남았어. 만약에 이렇다면 이 1월 1일 사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런 걸 사고 팔아서 이렇다면 실적이 이럴 때 여기와 이거는 여기 5천만 원 남고 손해봤죠. 합한다 못 합한다? 못 합한다. 결손금 통산 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손금 통산 뭐라고 그래요? 배제 얘기를 하고 있다. 배제. 결손금 통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통산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더 볼 게 뭐가 있는가 보면요. 뭐 이제 파생 상품 등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거는요. 소득 종류가 3가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가 보면은요. 양도일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데 여기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고 있다. 좀 내용이 틀리다.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소득이다. 딴 집이다. 쉽게 우리 집에서는 돈을 벌었어. 옆에 집은 적자를 봤대. 돈 아이고 그냥 내가 줄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결손금 지금 여기서 기억하실 거예요. 결손금 통산을 뭐 한다? 배제한다. 통산 안 한다. 그런데 국외자산 같은 경우는 결손금 통산을 해버려요. 외국에서 이런 거 팔아서 이렇게 됐다. 그럼 다 합해서 해.
그리고 기본 공제도 어떻게 하겠다? 소득별로 하겠다. 소득별로 하겠다. 소득별로 여기서도 250, 여기도 250, 250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그러면 양도차손이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한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그러면 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합산하지 않는다 하고 같은 때는 합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차손은 다음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받는 거. 그러면 이걸 합하더라도 만약에 여기는 5천만 원 또 여기도 손해봤어. 여기 했는데 아마 여기는 1억을 손해보고 여기도 1억을 손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6%에서 38% 받는 거고 여기는 50% 받는 거야. 날게요. 그러면 1억 남았고 1억 남았는데 여기는 50% 적용받는 거고 여기는 6%에서 38%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1억 손해본 게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이거하고 합산해갖고 이걸 없는 걸로 치겠죠. 근데 안 된다. 이 세율이 6에서 38%짜리라면 6에서 38%끼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요. 과세 표준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 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특별공제 올해 출제가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준다. 단 보유기간 기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라는 거. 또 여기에 결손금 소득별 공제를 할 때 결손금 통산을 배제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소득별, 이거를 소득별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요거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토지, 건물이 있다. 그럼 이 하나하나마다를 뭐라고 해요? 자산별이다. 이것은 뭐다? 소득별. 큰 그룹으로 볼 때 뭐예요? 소득별. 요 안에 1번 부동산 등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자산별인데 요 한 그룹을 뭐라고 그런다? 소득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다마다를 뭐예요? 자산별로 공제. 그래서 장기보유 특공제는 마다마다 공제, 그룹마다 공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면 세대, 이제 한 세대당 공제, 그러면 한 세대에 250만 원 공제,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한 세대 구성원 각각 공제, 그럼 뭐고요? 자산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기억하실 땐 이거죠? 여기는 자산별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여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니까 뭐고요? 소득별 공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같이 좀 해주시고, 여기도 미등기양도소는 당연히 안 되니까 뭐 처음에 요 표에다 보셨다시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공제 못 뺀다. 미등기양도 자산이기 때문에 못 빼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이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마칠게요. 그 다음에 제7절에 세율이 있어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 지금까지 나온 과세 표준에 뭐를 곱해요? 세율을 곱해요.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하나의 물건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중에서 뭘로 하겠다? 높은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높은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서는 세율 중 높은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한다 그래요. 그 얘기나 그 얘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법 바꿨어요. 산출세액 중 큰 거. 그러면 높은 세율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과세 표준이 바뀌지는 않겠죠, 당연히. 과세 표준은 같은데
이세율을 적용시키냐, 이세율을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산출세액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높은 것을 적용한다나 아니면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나 같은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일단은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출세액이 큰 것을 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세율이 올해 바뀌었죠. 바뀐 게 있는데 보시면 부동산 등이 미등기라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몇 프로다? 70%다. 70%. 등기가 완료되는데 1년 미만이라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래? 40%에 40%. 그러면 주택과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고? 40%. 그런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예요. 그럼 6%에서 38%라는 게 그 밑에 있는데 6%에서 38% 요거를 한번 이해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비례세율 같은 경우는요.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거와 똑같은 비율로 산출세액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비례세율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이거예요. 만약에 1억짜리 있다. 과세 표준이 1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취득세 같은 건 이래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4%로 100억짜리다. 있으면 취득세는 400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4억이다. 왜냐하면 1억의 취득세는 보통의 일반적인 매매 같은 경우는 4%거든요. 1억에 4% 몰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2억일 때 400만 원. 10억일 때 4천만 원 되겠죠? 4%니까. 100억일 때 얼마예요? 4억이 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뭐래요? 비례세율. 과세 표준이 1억일 때 400인데 10배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몇 배? 10배. 그렇죠? 100배가 올라가니까 몇 배? 100배가 올라간다. 산출세액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 비례세율이에요. 그런데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10배 올라갈 때 산출세액이 10배가 넘게 올라가면 누진세율이야. 10배보다 더 넘게. 근데 10배보다 더 적게 올라간다? 산출세액은 10배가 과세 표준이 10배가 올라가는데 산출세액은 6배만 올라간다? 그러면 뭐 역진세율이죠.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진세율은 이런데 비례세율은 뭔가 보면요. 아니야. 비례세율은 이렇고 누진세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요. 그 각 주에 1200만 원 이하. 그러면 얼마래요? 1200만 원 이하 그러면 6%래요. 그래서 만약에 2억이 있다고 볼까요? 과세 표준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2억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이게 2년 이상 갖고 있다 팔았다. 먼저 위에 걸 정리를 좀 하고 끝내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그 위에 2년 이상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6%에서 38% 2년 이상일 때 또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얼마래요? 16%에서 48%죠. 이게 6%에서 38%에다 플러스 10%를 한 거예요. 플러스 10%를 한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는 그래서 작년 말에 개정이 될 때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 세율은 10%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공제 해줬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장기보유 특공제 할 때 그런데 세율은 올해부터 바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에서 48%. 양도소득세가 2년 이상 갖고 있다.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6%에서 38%예요. 근데 10% 올리면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럼 6%에서 38%는 뭔가 보면요. 2년 이상을 갖고 있었대요. 일반 부동산인데 그럼 6%에서 38%인데 이게 뭔가 보면요. 거기에 단계가 둘, 넷, 5단계, 5단계로 돼 있어. 5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가 보죠? 6%, 또 15%, 15%, 그 다음에 24%, 35%, 38%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섯 단계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죠? 거기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뭐래요?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는 6%래요. 그 다음에 15가 얼마까지래요? 4,800. 4,600이네. 4,600. 4,600만 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8,8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1억 5천. 1억 5천만 원. 그러면 1억 5천 초과.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보면 여기에 보면 이래요. 이 중에서 2억이 과세 표준이면 2억 중에서 1200만 원은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 사이는 3400이죠. 3400에 대해서는 15%. 그 다음에 여기에는 4200이네요. 4200에 대해서는 24%. 그 다음에 여기에서 8800에서 1 하니까 6200인가요? 6200. 6200만 원에 대해서는 6200 맞죠? 6200에 대해서는 35%. 그 다음에 1억 5천을 넘는 부분은 얼마까지인가? 2억이 과세 표준이니까 2억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에 대해서는 38%.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들이 있겠죠. 72만 원, 뭐 또 얼마, 얼마 있죠. 이것을 전부 다 합하면 이게 뭐가 되는가 보죠?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2억에 2억. 2억이 돼요. 2억이 되는데 맞아요? 4. 그죠? 2억이 딱 돼요. 이거를 과세 표준이 2억이면 2억 중에서 제일 밑에 1200은 얼마로 하고 1200은 6%. 그죠? 1200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넘는 4600까지는 얼마로 하고 3400에 대해서 1200을 넘는 4600은 3400 15%. 4600을 넘는 8800까지는 4200에 대해서는 24%. 8800을 넘는 1억 5천까지는 6200에 대해서 35%. 1억 5천을 초과하는 것은 전부 다 38%예요. 이게 뭔가 보면요. 누진세율. 볼까요, 한번요? 여기서 과세 표준이 1억이라면, 아니 8,800이라면 얼마인가요? 8,800이면 요 세 가지를 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까지만 하면. 이렇게. 근데 그게 여기에 보면 8,800까지가요. 582만 원이네. 8,800만 원 이하인데, 아니, 8,800 초과가 나와 있죠. 1,590만 원이에요. 요까지를 하면 1,590만 원이 나온다. 요거 해서 더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것보다 세율이 어때? 자꾸 높은 세율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요? 누진. 그런데 누진을 적용하더라도 어디에 대해서만 누진을 적용하는가 보면요. 1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4600만 원까지, 즉 3400에 대해서 15%, 거기에 대해서 또 46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또다시 누진, 8800만 원을 넘는 부분에서 누진. 그래서 이 세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과되는 부분, 이 12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세율이 올라가고 46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고 있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사업용 토지가 16%. 그러면 이거를 16%에, 여기가 16%, 25%, 34%, 45%, 48%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를 올리니까. 그러면 16%, 1200만 원 이하 16%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표가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기타 자산은 6%에서 38%예요. 무조건 기타 자산은 무조건 그렇고, 주식 등과 파생 상품 등은 제외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할증 가세가 있네요. 할증 적용, 할증 적용.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게 먼저 별 의미가 이렇게 좀 없어졌는데 요럴 경우 10%를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런 것은 지금 이게 어차피 할증돼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10%씩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할증 적용. 그래서 요거는 좀 빼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유기간의 계산이 있죠. 보유기간의 계산은 지금 2년 이상이냐, 1년 이상이냐, 또 그런 거를 1년 미만이냐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데 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산 보시면은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자산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던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여기서는 뭐고요?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을 해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세율을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 이것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아니,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것은 세율을 적용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하겠다라는 거. 그 차이점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상속받은 자산의 원칙적인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되는 날이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른 것은 다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지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배우자 등으로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5년 내에 양도할 때는 배우자 직계존속간에 5년 내에 증여를 받았다가 5년 내에 양도할 때는 증여 안 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의 보유기간을 뭐예요? 합해서 하겠다. 이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나 세율 적용할 때 같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장의 8절에 그게 다시 한번 나와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이월과세가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